안녕하세요. 팜스코TV 네 번째 시간 팜스코TV 팜스코 양동 PM 정영철입니다. 오늘은 멧돼지 ASF 방역 원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ASF가 벌써 13건이나 대한민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13건이나 발생을 하고 의심 신고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벌써 통제 불능이다, 위기 상황이 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초기에 발생했을 때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그 잠복기에 있는 기간 동안에 방역 절차를 밟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추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 불가피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 9월 27일까지 발생을 하다가 한동안 발생을 안 하고 잠복기를 거쳐서 10월 2, 3일경에 발생한 이후에는 다른 발생이 아직은 없습니다. 섣불리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도 충분히 막을 수 있고 아직까지는 통제 범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막아내려는 노력이 더욱더 중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걱정할 만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비무장지대 안에서 멧돼지의 사체에서 ASF가 발견이 된 것이지요. 이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는 것은 일반 농장에서 발생한 것과 좀 다른 양상을 띱니다. 멧돼지를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ASF 바이러스를 쉽게 근절할 수가 없고 지속적인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막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연락처가 있는데요. 혹시나 멧돼지의 사체를 일반 야외에서 발견하신다면 각 시군의 환경 담당 부서나 정부 민원 콜센터, 국립환경과학원 등으로 연락을 즉시 주셔야 합니다. 야생 멧돼지에서 ASF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통제를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로 벨기에의 사례인데요. 벨기에 남부의 작년에 중국과 비슷한 시기에 야생 멧돼지에서 ASF가 발생을 했습니다. 올 가을까지 살펴봤을 때 800마리 넘게 ASF가 발생했는데 일반 농장에 감염된 건수는 0건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야생 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일반 농장에는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을까?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야생 멧돼지에 ASF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결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벨기에에서 ASF가 발생한 지역 자체가 남쪽 최남단의 맨 끝자락 지역이고요. 거기에는 양돈 농가가 4,000두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 지역 전체에. 그래서 비교적 손쉽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농장의 돼지를 살처분을 하고 방역대를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방역대를 정확하게 설정했기 때문에 ASF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라고 분석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방역대를 그럼 어떻게 설정했느냐? 여기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야생 멧돼지의 ASF가 발생한 바로 그 지역에는 그 지역에 경계선을 두고 고속도로나 일반 큰 주요 도로를 축으로 삼아서 펜스를 다 울타리를 쳐서 거기에 있는 야생 멧돼지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게 1번 조치고요. 그 안에는 사람들이 숲속을 함부로 다니지 못하게 하고 멧돼지 사체가 발생되면은 바로 즉시 제거하고 검사하는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시행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멧돼지를 줄이겠다고 이 구역에서 함부로 멧돼지 사냥에 나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냥에 놀란 멧돼지들이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면서 오히려 ASF를 전파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고 중간에 경계지역인 1구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 1구역에서 꾸준히 적극적으로 멧돼지 사체가 있는지 탐색하고 발견하면 반드시 검사하고 제거하는 작업을 가지면서 이 1구역과 2구역으로 설정한 이 구역들 바깥으로는 ASF 바이러스가 퍼져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생 멧돼지에서 ASF가 발생을 했더라도 그 사이에는 우리 상업농가, 일반 양돈농가가 없고 그 바이러스가 야생 멧돼지가 바깥으로 못 나가게 작업을 했기 때문에 더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벨기에가 그 바깥의 지역에서 꾸준히 해왔던 활동들이 오히려 더 의미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위험지역 바깥에 있는 야생 멧돼지의 개체수를 감소시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일반 농장에서는
아픈 돼지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ASF 검사를 한 다음에 치료 조치나 아니면 폐사축을 처리하는 처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아픈 돼지가 나오면은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퍼지지 않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일상에서도 환돈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ASF 검사를 하는 것이 시스템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차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철저한 농장의 차단 방역과 잠반 금지는 기본이겠죠.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고 더 강화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돼지 수송 차량, 특히 추락 차량에 대한 방역을 강조드렸는데요. 벨기에도 이것을 무척 강조해서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 돼지가 옮겨질 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돼지를 이식할 때는, 돼지가 이동할 때는 반드시 4주간 격리를 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어떨까? 벨기에 사례에 대비해서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희망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벨기에는 인위적으로 1구역과 2구역이라는 것을 두고 2구역에 대한 철저한 격리, 울타리 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미 남방 한계선의 철책선이라는 것으로 아주 강력한 울타리가 쳐져 있는 울타리 안쪽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멧돼지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벨기에가 처리한 1번 작업은 대한민국은 일단은 자동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아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우리가 다 같이 경각심을 가져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13건의 ASF 발생 농가 중에 2건이 우리가 백야드라고 부르는 허가받지 않은 농장에서 완벽한 차단 시설을 두지 않고 돼지를 그냥 풀어 키우는 그런 농장에서 ASF가 발생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전남 화순의 추구농장에서 돼지를 키우는 것이 적발되었다는 기사도 나왔는데요. 한두 건이 아니라 추구농장이든 아니면 친환경 사육을 한다는 명목하에 돼지 몇 마리씩 키우는 사례들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것들을 친환경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함께 가야 될 상황이 아닙니다. 국가적인 위기, 방역을 강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당장 중단돼야 되고요. 지난번에 제가 방역 담장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울타리를 설치해 주실 것을 강조드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야외에 ASF 바이러스가 돌아다닐 수 있고 멧돼지가 그것을 옮길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울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반드시 방역 담장 1m 50cm 이상의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는 울타리로 외부로부터의 동물의 접근을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농장들이 오염지역과 돼지가 있는 본사의 청정구역에 버퍼 역할을 할 수 있는 준청결지역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방역대를 철저히 구분하고 돼지가 있는 본사에만큼은 의복과 신발 등을 완전히 바꿔서 전용으로 쓰고 샤워까지 하고서 진입하는 그런 방역대의 설정과 방역 지침의 준수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아주 가장 강조드렸던 것 바이러스를 직접 접촉해서 전파시킬 수 있는 추라 차량과 추라대의 운영만큼은 철저히 강조해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야외에서 멧돼지가 ASF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황에서의 차단 방역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벨기에 사례에서 보듯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발생된 것은 철저히 차단된 철책선 안쪽에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서 성공한 사례를 충분히 벤치마킹하고 그에 맞춰서 차단 방역을 실시한다면 우리도 충분히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오늘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추라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방역 라인을 어떻게 설정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 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팜스코TV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